확률과 통계 2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 E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2 더하기 12랑 같다고 했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A, B, E의 대소관계가 있고 A 빼기 2 곱하기 B 빼기 2가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A가 2보다 크고 B도 2보다 크니까 자연수 곱해서 6인데 A가 B보다 크니까 A 빼기 2가 B 빼기 2보다 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6하고 1이 있고 3하고 2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우는 6하고 1인 경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2 더하기 6하고 표현되고 B는 2 더하기 1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2 더하기 6 더하기 2 더하기 1 그리고 C하고 D는 그대로 써주고 오른쪽은 2 더하기 1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2가 이렇게 하나씩 지워지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C 더하기 D 더하기 2는 하고 표현이 되는데 7을 빼주니까 5하고 남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또 하나씩 더 더해 주겠습니다. 하나씩 빼주면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 허락한 중복 조합이 되겠습니다. 3H2 하고 계산을 해주면 4C2 해서 6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3하고 2가 되는 경우니까 A는 2 더하기 3하고 표현되고 B는 어떻습니까? B는 2 더하기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대입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C 더하기 D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2 더하기 12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2를 지워주고 나면 어떻습니까? C 더하기 순서대로 써주면 C 더하기 D 더하기 2는 하고 보내는데 이번에는 5가 빠지니까 7 하고 남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또 하나씩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4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같은 방법으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3H4 하고 계산해주면 6C4, 6C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5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정답은 6 더하기 15 해서 21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26번은 1차 방정식의 해를 활용한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7개의 자연수 1, 2, 3, 4, 5, 6, 7 중에서 임의로 택한 서로 다른 세 수의 합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의 배수인 경우 구하고 3의 배수인 경우 구해서 더한 다음에 교집합인 6의 배수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배수인 경우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의 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개를 뽑았는데 그 세 수가 전부 짝수이면 2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짝수 3개밖에 없는데 하나씩 뽑으니까 3C3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한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짝수 하나, 홀수 2개를 뽑아도 다 더하면 짝수가 2의 배수 짝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짝수는 3C1 하고 표현이 되고 홀수는 모두 4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C2 하고 계산해주면 3 곱하기 6 해서 18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전부 몇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까? 이 경우는 1 더하기 18 해서 총 19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3의 배수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의 배수를 정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를 제가 조금 나열할 텐데요. 1, 2, 3 하고 나열하고 4, 5, 6 이렇게 밑에다 쓰겠습니다. 7도 밑에까지 써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첫 번째 여기 모임은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수들이고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 수 그리고 3의 배수인 수들이 되겠습니다. 이 수를 제가 대표로 ABC라는 문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A, B, C 하나씩 뽑히면 3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 1, 2, 0 해서 3개를 더해주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를 뽑겠습니다. 3C1 그리고 2개 중에 하나 또 2개 중에 하나 뽑으면 3 곱하기 2 곱하기 2 하니까 12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한쪽에서 3개씩 뽑아오면 되는데 3개씩 뽑아오는 경우는 A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A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리에서 3개의 원소를 뽑아라 했으니까 3C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1 더하기 12 해서 13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6의 배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6배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배수이면서 짝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경우 해보겠습니까? 짝짝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짝짝짝이 나와야 되는데 짝수 어떻습니까? 짝짝짝인 경우는 A, B, C 하고 뽑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한 가지 해서 이 경우는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짝홀홀 하고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A, B, C 하고 이번엔 순서 좀 바꿔보겠습니다. A, B, C로 짝홀홀 뽑히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짝수 하나씩, 홀수도 이렇게 다 하나씩, 여기는 2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짝홀홀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쪽에서 짝수 뽑히고 여기서 홀수 뽑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짝수는 2개 중에 하나, 홀수는 1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1 해서 2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홀짝짝 한번 홀짝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홀수, 여기에서 짝수, 여기에서 홀수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짝수 한 가지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한 가지 해서 여기 한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여기 홀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C1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2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홀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또 2가지 2C1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해서 2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가 3번 뽑히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짝, 홀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개 중에 3개를 모두 뽑아도 만족하겠습니다. 따라서 6배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1 더하기 해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모두 7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에서 교집합인 7개를 빼겠습니다. 따라서 19 더하기 13 빼기 7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2에 더하는 거니까 25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우리 확률을 구해줘야 되니까 분모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분모는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35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5분의 25 하니까 정답은 7분의 5가 되겠습니다. 27번은 확률과 덧셈 정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숫자 1이 하나씩 적혀있는 3장과 숫자 2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 3장이 있습니다. 이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하여 만든 6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택한 수가 12만보다 클 때 이 수가 짝수일 조건부 확률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분모, 우리 확률분의 확률하고 가야 되는데 분모가 전체적으로 같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수분의 이 경우의 수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2만보다 크려면 어떻게 씁니까? 제가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서 좀 미리 써놨습니다. 12만 하고 뒤에 들어가는 네 자릿수가 어떤 수가 오든지 간에 12만보다 크겠습니다. 그리고 21로 시작하고 22로 시작하는 이러한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1, 2, 2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4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6가지 하고 나타나고 이 경우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경우인데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해서 여기도 6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1이 3개가 있고 2가 1개 있겠습니다. 그러면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해서 4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우 중에 뭘 하겠습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경우 중에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짝수는 1의 자릿수가 짝수가 와야 되는데 2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뒤에 2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2개 남고 2가 하나 남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2가 와야 되니까 1, 2개, 2 하나가 남겠습니다. 이 경우도 세 가지 경우고 여기 2가 오면 어떻습니까? 1만 3개 남으니까 이 경우는 한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더한 거분의 이거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6 더하기 6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3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16분의 7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은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활용한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두 학생 A, B는 같은 종류의 사탕을 각각 10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A와 B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사탕이 들어있는 바구니가 있고 A와 B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사탕을 바구니에서 가져가거나 바구니에 넣는 게임을 반복하겠습니다. 1회 게임에서 이긴 사람은 바구니에서 사탕을 2개 가져가고 진 사람은 사탕 1개를 바구니에 넣겠습니다. 비기면 누구도 바구니에서 사탕을 가져가거나 바구니에 넣지 않겠습니다. 10회의 게임 후 A가 이긴 횟수가 비긴 횟수보다 크지 않고 A가 가진 사탕의 개수가 16개인 경우의 수를 구해서 10으로 나누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기준이니까 A가 이긴 횟수, 비긴 횟수, 그리고 진 횟수하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가 이긴 횟수, 그리고 진 횟수, 비긴 횟수하고 이렇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A가 이긴 횟수를 A, 그리고 진 횟수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긴 횟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빼기 A 빼기 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A가 이긴 횟수가 비긴 횟수보다 크지 않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이긴 횟수 A가 작거나 같다. 비긴 횟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A는 10-B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A가 가진 사탕의 개수가 16개라고 했습니다. 시작할 때 몇 개였습니까? 10개였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개가 더 늘었습니다. 6개가 더 늘으려면 A 이긴 횟수의 2배 그리고 진 횟수, 비긴 횟수는 서로 같거나 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 횟수가 B회면 마이너스 B하고 표현되는데 이 개수가 총 6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B는 하고 한번 표현해 볼 텐데요. 2A-6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A-6은 B가 자연수 0을 포함한 자연수니까 0 이상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3 이상이구나 하고 나타나고 또 B를 위식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A는 하고 표현되는데 마이너스 2A 더하기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4A는 1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4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A는 3 이상 4 이하 하니까 A는 3하고 4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가 3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3이면 B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3이 6 해서 B는 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몇 번 이겼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3번 이기고 0번 지고 그리고 7번 비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보기 좋게 썼습니다. 3번 이기고 7번 비겼다라는 뜻인데 10번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하라는 뜻이죠? 일렬로 배열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몇 번째에 이겼는지 체크를 하라. 그 말은 10팩토리알 나누기 3팩토리알, 7팩토리알 하고 계산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주면 좋겠습니까? 10 곱할 남겨주고 3, 2, 1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3 곱하기 4 하고 남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해보겠습니까? 두 번째는 A가 4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4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2, 8 해서 B는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보기 좋게 써놨습니다. 4번 이기고 그 다음에 2번 지고 4번 비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팩토리알 나누기 4팩토리알 그리고 2팩토리알 4팩토리알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0, 9, 8, 7, 6, 5까지 써놓고 다시 4, 3, 2, 1 그리고 2로 한번 더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4, 3, 4, 2, 8 하고 약분하고 3, 2, 6 하고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곱하기 9 곱하기 7 곱하기 5 하고 남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10분의 K라고 했습니다. K는 2값 더하기 2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10분의 1 그리고 10 곱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7 곱하기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3, 12 더하기 그리고 7, 5, 35에 9를 곱해 보겠습니다. 9, 5, 45, 9, 3, 27 해주면 315가 되겠습니다. 315 둘이 더해주면 327, 정답은 327이 되겠습니다. 29번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정규분포 이것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fx이고 정규분포 이것을 따르는 확률 변수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gx라고 했습니다. 양수 a가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m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fa 더하기 F3 더하기 A는 G3-A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3 더하기 A하고 3-A는 서로 X는 3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되겠습니다. X는 3인 점에서 대칭인 점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함수값하고 이 함수값은 X 이퀄 3에 대하여 선대칭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나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y가 t 이상 t 더하기 4 이하인 이 확률의 최대값은 x가 t가 a일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종모양 그래프, 대칭성을 갖는 종모양 그래프인데요. t에서 t 더하기 4까지 최대가 되는 것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평균을 품고 양쪽으로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가 t고 여기가 t 더하기 4다 라는 뜻인데 그렇게 되는 t는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a 더하기 4고 그러면 평균은 어떻습니까? 두 점의 중점이 되니까 a 더하기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 확률 밀도 함수 gx의 평균이 a 더하기 2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 써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래프를 두 개 미리 그려놨는데요. 어떻습니까?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합동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서로 평행이동한 그래프인데 여기가 5인지 여기 평균이 5인지 여기 평균이 5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좀 그래프 함수값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G 3-A, 이 3-A, A가 양수여서 5보다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5라고 했으면 이 그래프가, 이 빨간색 그래프가 F고 파란색 그래프가 G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보다 작은 곳에서 3-A 값이 이렇게 나타나줘야 되겠다. 라는 의미로 좀 함수값을 밑에다가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점의 좌표가 3 더하기 A하고 표현이 되는데 그 중점 여기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5가 3보다 작으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함수 f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가 함수 f가 되고 빨간색 그래프가 함수 g가 되고 여기가 평균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균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a 더하기 2라고 써놓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렇게 쭉 그어진 선에 여기가 3-A구나 하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3-A가 되고 3 더하기 A는 여기가 3 더하기 A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제가 두 개 그려놨는데요. 두 군데 한번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3 더하기 A가 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행이동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하고 여기 사이 간격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 5하고 이 사이의 간격이 서로 같겠습니다. 합동인 그래프 특징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A 더하기 2에서 3-A까지 간격, A 더하기 2에서 3-A를 뺀 이 간격하고 5에서 3 더하기 A를 뺀 간격이 서로 같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계산을 해주면 3A는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보내면 3이 돼서 A는 1이 되겠습니다. A는 1이면 평균 M은 몇이 되겠습니까?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2가 돼서 전체적으로 숫자 대소 관계에 맞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부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서로 같겠습니다. 대칭성에 의해서 같은 간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2에서 3-a를 또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a는 해주고 이것에서 이것을 빼보겠습니다. 3 더하기 a 빼기 5 하고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하나 지워져서 a는 하고 마이너스 1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1이 온 것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경우 왜 안 됩니까? A 우리 양수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우리가 구하는 정답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M의 값을 구해주면 1 더하기 3 해서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정규 분포와 확률 밀도 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적분 2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수 a에 대하여 fa가 3을 만족시킬 때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이 함수 정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항상 기본적인 수순이 있다고 했습니다.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0이 0이다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또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변 미분해 보면 이 피적분 함수 연속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의 도함수는 바로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는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사인 제곱 x분의 1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정적분하러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1 더하기 사인 제곱분의 1 f'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0에서 a까지 하고 ln fx 더하기 1 그리고 곱하기 f'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치환적분이 그냥 보여서 바로 이 부분을 t라고 놓고 적분하셔도 좋고 조금 불편하시면 바로 쓰면 좋겠습니다. fx 더하기 1을 t라고 치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t는 f'x dx 하고 표현이 되고 아래 끝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을 대입하면 f0 더하기 1인데 f0이 0이니까 a는 1 하고 바뀌고 b는 윗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fa 대입하면 몇이라고 했습니까? 3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 더하기 1 해서 윗끝은 4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해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0 어떻게 바뀐다고 했습니까? 2로 바뀌고 여기는 4로 바뀌고 ln(t) dt 하고 바뀌겠습니다.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운다고 했습니다. t ln t 마이너스 t 1에서 4까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 ln 4 하고 표현되고 빼기 4 1 들어가면 ln 1이 0이어서 0이고 1 들어가면 더하기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ln이 마이너스 3 하고 결정이 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치환적분법 썼습니다. 미적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곡선 이것 위에 점 P를 중심으로 하고 Y축과 점 Q에서 접하는 원이 선분 OP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습니다. 점 아래 Y좌표를 FT라 했고 이 부채꼴 PQR의 넓이를 GT라고 했습니다. T가 양의 0으로 접근할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반지름은 어떤지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반지름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 PQ의 길이가 반지름인데 점 P의 X좌표가 T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지름은 T하고 표현이 돼서 뭐만 구하면 좋겠습니까? 중심각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중심각 여기 억각으로 이 직선 OP가 이루는 각하고 같겠습니다. 이 각을 세타라고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도 세타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하고 t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체크하겠습니까? 세타 이 직선 OP의 기울기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하고 써주면 탄젠트 세타는 하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직선 OP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직선 OP의 기울기는 어떻게 읽어주겠습니까? 원점 0,0하고 t, ln 3-2 코사인 t 하고 읽어주겠습니다. 두 점 사이에 직선의 기울기가 되니까 t분의 t ln 하고 나타나고 3-2 코사인 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분해주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ln 3-2 코사인 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t가 0으로 가면 세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t가 양의 0으로 접근하면 이 점 P가 점점 원점으로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그림이 너무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X축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세타도 양의 0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타도 조금 표현됐고 FT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FT는 뭐라고 했습니까? 점 아래 Y좌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가 FT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습니까? 전체 길이도 한번 표현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 OQ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죠? OQ의 길이는 점 P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점 P의 Y좌표 여기 있습니다.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TLN 3-2 코사인 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 점 아래 y좌표하고 점 Q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나타나죠? 맞습니다. t 사인 세타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이 길이는 t 사인 세타 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f 세타는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ft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ft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TLN 하고 3-2 코사인 T에서 뭘 빼주면 된다고 했습니까? T 사인 T를 사인 세타를 빼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GT도 한번 써보면 GT는 2분의 1 T제곱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타 사인 세타 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 우리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탄젠트 세타로 바꿀 수 있다고 아까 여기 표현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FT를 조금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T 곱하기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T 곱하기 사인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에 대입해서 간단히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해주면 t세제곱 g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t 5제곱 곱하기 세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t로 묶고 탄젠트 세타로 또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하고 변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t로 한번 약분하고 2분의 1에 2는 2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로 한번 약분했고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하고 써보겠습니다. 탄젠트 세타 하고 써주고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세타 제곱이 필요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해주고 그 다음에 세타 제곱을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 4제곱하고 변형이 되겠습니다. 이 t 4제곱분의 세타 제곱을 다시 좀 바꿔보겠습니다. t 제곱분의 세타 해서 안에 있는 것의 극한값을 구해서 제곱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떻습니까? 여기 극한값 1이고 이것의 극한값은 우리가 2분의 1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극한값만 구해주면 끝나겠습니다. 제가 밑에 좀 다시 썼습니다. t제곱분의 세타를 계산을 하는데 t하고 세타 사이의 관계는 연결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t하고 탄젠트 세타는 연결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또 한번 변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t 0으로 가면 세타도 0으로 가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세타 하고 써주고 다시 탄젠트 세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곱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탄젠트 세타 대신에 ln 3-2 코사인 t 대입해 보겠습니다. t제곱하고 나눠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t가 0으로 접근하면 한번 형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ln 하고 표현되고 1 더하기 2 코사인 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t가 0으로 가면 이 값이 0으로 가니까 이것이 분모에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형태를 한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분의 세타 하고 나타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쓰면 좋다고 했습니까? 1 더하기 2 코사인 t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 코사인 t로 한번 나눠줘야 되고 한번 나눴으니까 한번 또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극한값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한번 밑에다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것의 값은 세타가 양의 0으로 가니까 1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1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자 2가 있고 극한값 자체는 2분의 1로 가서
이 전체 세타 제곱분의 세타 t 제곱분의 세타의 극한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제곱하니까 극한값은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는 로그 함수의 극한과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적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5인 직선을 L1이라고 했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 5하고 한번 표현해 놓겠습니다. L1 위에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을 L2라고 했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 M하고 또 표현해 놓겠습니다. 직선 L2 위에 점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조건 가를 보면 OB의 길이가 12라고 표현되어 있고 조건 나를 보시면 B를 지나고 L1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와 했습니다. 이 수직인 직선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 기울기와 직선 L2의 기울기의 합이 0이라고 했습니다. L2의 기울기는 그러면 5분의 1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삼각형 OBA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OBA 여기 하얀 삼각형인데요. 어떻습니까? OB의 길이가 있으니까 이 각 A에 대한 정보만 데려오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A에 대한 정보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 각 주어진 정보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각을 제가 베타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베타는 5분의 1이다 라는 걸 알고 또 이 각을 알파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이각은 어떻습니까? 알파 빼기 베타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를 읽어서 이 각에 대한 정보까지 끌어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다가 조금 써보겠습니다.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 탄젠트 덧셈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그리고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하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는 1 더하기 5 곱하기 5분의 1 하고 나타나고 분자는 5 빼기 5분의 1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분모는 2가 되니까 2분의 1 앞으로 끌어오고 5 빼기 5분의 1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24 하고 나타나고 계산해주면 5분의 1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여기가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12 해주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대 12대 13이라는 길이의 비를 갖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각형 OAB에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서 외접원의 반지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R은 하고 표현해주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12하고 써주겠습니다. 계산해주면 12 곱하기 사인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겠습니다. 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13분의 12하고 나타나는데 역수가 되니까 12분의 13하고 나타나서 1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반지름은 2분의 13,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은 기울기를 활용한 탄젠트 덧셈 공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0이 아닌 정수인 두 등비수열 AN,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N, BN이라는 정보를 계속 써줘야 되니까 AR의 n-1제곱하고 표현하고 BN은 B 곱하기 S의 n-1제곱하고 초항과 공비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조건 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 가에서는 AN분의 BN이라는 수열로 구성된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N분의 BN하고 표현을 해주면 첫째 항은 A분의 B하고 표현이 되고
공비는 R분의 S 이렇게 생긴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뜻이고 절대값 R이 절대값 S보다 크구나라는 의미도 갖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나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조건나를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밑에 줄을 보시면 절대값 A2가 절대값 A1의 3배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옆에다가 조금 써놓겠습니다. 절대값 R이 3보다 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절대값 B2가 5배의 절대값 B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S도 5보다 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이 AN분의 3n-1제곱 공비가 R분의 3에서 수렴하고 수렴하는 무한등비 급수가 되고 여기는 S분의 5 하는데 S의 절대값이 5보다 크니까 여기도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급수도 수렴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공비는 RS분의 11하고 나타나는데 RS의 곱 15보다 크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수렴하니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지 말고 각각의 급수의 합을 곱해서 등식을 한번 만족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공비는 RS분의 1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1-RS분의 11하고 나타나고 초항은 AB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B분의 1하고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왼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비는 R분의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R분의 3하고 나타나고 초항은 A분의 1하고 나타나고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1-S분의 5 공비가 되고 초항은 B분의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변의 분자 분모에 RS를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RS-11분의 여기 RS하고 표현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R-3분의 R하고 곱해지고 여기는 S를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S-5분의 S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또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약분돼서 이제 이것은 이것의 곱과 같다 하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RS-11은 하고 곱해주면 RS-5R-3S 더하기 1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R 더하기 3S는 하고 정리해주면 RS가 이렇게 또 같이 지워지겠습니다. 그러면 뭘 더해주면 좋겠습니까? 15에 11을 더해주니까 26하고 정리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5R 더하기 3S는 26, 이 등식을 만족하고 절대값 R은 절대값 S보다 커야 되는데 절대값 S는 5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의 쌍 중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쌍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규칙으로 RS가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방법보다 수치를 대입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R이 1이면 몇이 되겠습니까? 3S는 21이어야 되니까 S는 7하고 만족하겠습니다. 10이면 어떻습니까? 16. 정지하지 않겠습니다. 3이면 5, 3, 15 해서 11이 돼야 되니까 또 정수 없겠습니다. 4면 어떻습니까? 5, 4, 20 해서 6이 돼야 되니까 S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5 안 되고 6 안 돼서 7 하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7, 5, 35 해주면 9가 돼야 되니까 3, 3, 9 해서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 안 되고 9 안 되고 10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50이라고 했습니다. 26을 빼주면 24니까 8, 3, 24에서 마이너스 8 하고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R 절대값 R이 절대값 S보다 크고 5보다 크고 여기 보이십니까? 한 쌍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답이 한 쌍일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지만 조금 더 써보겠습니다. 조금 더 써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 안 되고 12 안 되고 13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 3, 15 해주고 65가 되겠습니다. 26을 빼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9 하고 나타나서 마이너스 1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대입하면 이제 점점점 절대값 S가 커질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이 음수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2하고 7이 되었고 그러면 0은 안 될 거고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2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 해주면 36이 되니까 S는 1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3 안 되고 마이너스 4 안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 5, 25 해주면은 51이 되겠습니다. 51, 3으로 한번 나눠주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3일은 3 하면서 어떻습니까? S의 절대값이 훨씬 커지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R은 10하고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S는 마이너스 8하고 또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이 급수의 합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초항은 n에다 1 대입했더니 약분이 되니까 초항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급수의 합은 1-rs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 분모의 rs를 곱해주면 rs-1분의 rs 하고 표현이 되는데 rs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8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81분의 마이너스 80 해주면 81분의 80.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P 더하기 Q는 80 더하기 81 해주니까 161이 되겠습니다. 29번은 무한등비급수의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적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 이상이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y는 t라는 직선이 곡선 fx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선분 A, B의 중점은 Y는 X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GT1이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그런 T1에 대해서 0에서 HT1까지 fx, dx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점 A의 X좌표는 점 B의 X좌표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임의의 양수에 대하여 y는 t라는 직선이 fx와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 fx는 실제로 0을 대입하면 0을 지나기 때문에 0,0을 지나는 2차 함수 이런 형태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그래프를 보고 조금 채워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를 y는 t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 이 점이 a가 되고 이 점이 b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점 a의 x좌표는 gt하고 표현이 되고 점 b의 x좌표는 ht하고 표현이 되는데 그 두 점의 중점이 y는 x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점의 x좌표도 t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ht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2t-gt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실이 있습니까? fx에 gx를 대입하면 다시 x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한번 t로 표현해도 좋고 x로도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gx를 대입하면 그대로 x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겠고 마찬가지로 hx를 대입해도 다시 x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x가 0 이상인 부분에서는 fx하고 h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gx하고 fx가 서로 역함수 관계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GT1이 어떤 점인지 먼저 체크해 보면서 이 정적분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GT1 한번 써보겠습니다. GT1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X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T1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FGT1 하고 대입을 해주는데 F-2하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가 되고 ln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T1은 4ln 5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HT1도 알겠습니다. HT1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ET1-GT1 한다고 했습니다. T1이 몇이었습니까? 4ln 5였습니다. 그러면 8ln 5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빼주니까 더하기 2하고 HT1까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 정적분해야 되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fx는 0 이상인 부분에서 hx하고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뭘 쓰겠습니까? 역함수 정적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왼쪽에 식에 껴맞춰서 쓸 텐데요. 인테그랄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0에서 ht1까지 하고 표현을 해주는데 fx dx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역함수 0에서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0이고 ht1 대입하면 t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함수 hx dx가 나타나고 오른쪽 계산 결과는 t1 h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0 곱하기 0은 0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의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t1에 ht1을 곱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t1 있고 여기 ht1이 있습니다. 그러면 8, 4, 32 ln 5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 ln 5 여기까지 한번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등식에서 우리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색칠에 밑줄 쳐놓은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을 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테그랄 0에서 t1까지 hx는 제가 뭘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테그랄 0에서 t1까지 hx하고 써보겠습니다. hx dx는 다시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1까지 ex하고 쓰겠습니다. ex-gx dx 하고 나타나는데 ex는 x제곱이니까 t1 대입하면 t1의 제곱하고 인테그랄 0에서 t1까지 gx dx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또 찾아야 되는데요. 제가 또 뭘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역함수 정적분 한 번 더 쓰겠습니다. 0에서 GT1 하고 fx dx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t1까지 gx dx 하고 나타나는데 이것의 값은 또 t1 곱하기 gt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을 미리 계산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1, 이것이 t1이 되겠습니다. gt1 곱하면 마이너스 8ln 5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적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0에서 gt1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x ln x제곱 더하기 1 d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x제곱 더하기 2를 치환하면 2x dx가 dt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t로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t가 되니까 0 들어가면 1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들어오면 5가 되고 마이너스 ln t dt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계속 부정적분 구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t ln t 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t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1에서 5까지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ln 5 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5 그리고 빼기 1이 있어서 더하기 4 하고 남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계산되겠습니까? 이것에서 이것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괄호 열고 이것에서 이것을 빼니까 마이너스 3ln 5 하고 남고 마이너스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t1 제곱 t1 제곱은 16ln 5 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6 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16ln 5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것의 값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2에서 16을 빼니까 16ln 5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ln 5인데 여기 더하기 3ln 5를 빼니까 더하기 5ln 5 하고 남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하기 4인데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16 더하기 5 그리고 빼기 4 하고 표현이 돼서 정답은 17이 되겠습니다. 30번은 역함수 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치환 적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